네, 안녕하십니까. 리니어 테크놀로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맡고 있는 유호입니다. 저희 4세대 BMS IC인 LTC6811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내용이 좀 간축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보도자료에 좀 없는 그런 그림들을 좀 제가 넣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8년 9월 24일 날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08년 9월 24일 날 저희 본사 마케팅 쪽에 그레그 짐머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LTC 680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최초로 프레스 리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데모보드가 이렇게 생긴 보드를 갖고 와서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제 배터리도 9V 배터리를 한 4개 정도 연결해가지고 마치 배터리처럼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사실은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협찬을 못 받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배터리는 12셀짜리에 한 10A가 넘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12셀짜리 실제 리얼 배터리를 좀 해놨고요. 실제로 이제 이 시대에는 이 데모보드 가지고는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요. 지금 이제 이 배터리 가지고는 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한 6811이랑 4세대 BMS IC고요. 다른 어떤 데모보드 같은 경우에는 IC 하나에다가 몇 개의 주변 부품 이 정도로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품은 사실은 좀 상당히 복잡한 주변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서 데모보드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 BMS IC의 히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LTC 680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식 프레스 릴리즈를 2008년 9월에 했고요. 이게 1세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좀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IC였어요. 하지만 이 IC가 실제로 이제 자동차 쪽에 적용이 돼서 저희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좀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취득을 했고요. 6803이라는 IC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1년 2월에 릴리즈를 했고요. 2세대 IC입니다. 근데 6802에서 03으로 갈 때는 사실은 어떤 저희가 잘 경험하지 못했던 자동차에 대한 어떤 특수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단순히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수준의 IC였습니다. 680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2년 10월에 릴리즈를 했고요. 이게 3세대고요. 이 680이나 03에서 저희가 성취하지 못했던 엄청난 에큐러시 개선을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도 있지만 리튬 포스페이트, 보통 LiFe PO4라고 하는 이런 배터리들은 방전 곡선이 거의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볼트 레벨의 전압을 정확히 측정하는 게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6804가 개발이 됐고요. 여기 6811이 오늘 소개해드릴 4세대 BMS IC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이제 3개 프로덕트라고 써놨는데 6811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이 제품군이 한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이번에 릴리즈하고 나머지 3개 정도도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건데 저희 BMS IC가 그동안 적용된 대표 차종들을 한번 쭉 그림을 한번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차종입니다. 미쯔비시의 아이미도라는 차가 있었고요. 미쯔비시의 아울랜더, 혼다, 그 다음에 영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 차들이 많습니다. 소나타, 그랜저, 소울, 그리고 여기 K7하고 K5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종이 다섯 가지 지금 현재 차종 이때 양산을 하고 있는. 그리고 BMW의 i3, i4 저희 IC가 적용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종이고요. 중국 쪽의 BYD 이런 것들의 차종에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804라는 IC를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6804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0월에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그 12채널의 전압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IC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혁신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요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터리 전압을 저희가 이제 뭐 3.7V가 아니라 3.7001까지 이제 읽어낼 수 있는 IC가 이 IC고요. 그래서 ADC 레졸루션이 좀 높은 거를 썼습니다. 기존 대비.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ISO SPI라는 개념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6804부터 이제 이 ISO SPI라는 개념이 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차량 쪽 같은 경우에 이제 IS를 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ISO 2626이라는 규격이 6803이라는 IC가 만들어진 후에 규격이 제정이 됐습니다. 6803 같은 경우에는 그 규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6804는 이제 이미 이제 규정이 완료된 다음에 릴리즈한 제품이라서 실제로 이제 ISO 2626이 그 규격이 완벽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6811은 실제로 그 대단한 IC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6804에서 저희가 애큐러시나 뭐 정밀도 또는 그 뭐 통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특성들을 나름대로 확보를 했고요. 근데 잠시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6803에서 04로 가면서 실제로 그 애큐러시를 엄청 높이고 기타 또 통신 내성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구조가 살짝 올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811 IC는 다시 그 가격 수준을 680이나 03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그런 IC였고요. 예, 성능은 동일하고 소프트웨어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쪽에 꼭 필요한 큐백 인증 다 되어 있고요. 그 실제로는 6804에서 6811로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요 로우패스 필터 사양을 한 2가지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밸런싱은 동일하고요. 그 저희가 새로 개발한 LT8584라는 그 액티브 셀 밸런싱 전용 IC가 있습니다. 얘하고 좀 더 잘 매칭이 되게 만든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6804하고 6811을 비교하면은 ADC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큐러시도 동일하고요. ISO SPI 모두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OPMP 같은 경우에 개인 밴드위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뭐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하고 소모 전류가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BMS-I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컨버전 스피드하고 애큐러시하고는 약간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6804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하나, 둘, 셋, 넷, 6가지의 필터 모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요즘에 좀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쪽에는 사실은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BMS-IC에도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인가가 되고요. 그 노이즈를 필터하는 어떤 기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은 여기는 7kHz가 없네요. 7kHz의 노말 모드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kHz 노말 모드라는 건 애큐러시와 메저링 스피드를 옵티마이즈한 그런 정도의 스펙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6812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필터 모드를 또 새로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이 스피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컨버전 스피드는 약간 떨어지지만 최고의 필터 효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가지 모드를 선택해 놓은 거는 토탈 8가지죠. 8가지 모드를 만든 이유는 고객에 따라서 우리는 애큐러시보다는 좀 더 빨리 읽는 게 필요하다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7kHz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스피드는 좀 느려도 되지만 정말 정밀하게 노이즈가 없이 읽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26Hz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터리를 읽어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리프레시 하는 게 회사마다는 다르겠지만 한 30ms
내지는 100ms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6Hz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어떤 그 배터리 리프레시 스펙을 잡아놨으면은 그걸 좀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7kHz 또는 이 이하의 어떤 필터 모드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뭐 BMS 또는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 데모보드에 보면은 그 이런 그 FET하고 P채널 FET하고 그 뒷면에 보면 저항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 대비 전압이 높고 에너지가 많아서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배터리를 방전시켜야 될 때 결국은 저희 IC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이 수동 소자인 P채널 모스펫 저항에 의해서 방전이 되는 것이 이제 그 배터리 셀 밸런싱이고요. 이걸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6804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예를 들어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두 번째 배터리하고 11번째 배터리를 방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IC에서 명령을 방전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요 회로에 의해서 저항의 이제 에너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그 방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둘 다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에너지가 좀 더 많고요. 얘는 에너지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두 개를 동일하게 방전시키기 위해서 그 온 오프 시간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얘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뭐 얘는 예를 들어 2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6811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은 그 PWM 밸런싱이라는 개념이 적용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는 조금 더 방전시키고 이 배터리는 조금 덜 방전시켜야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120분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 120분을 세팅해 놓고 좀 많이 방전시킬 IC는 PWM 두께 100%, 그리고 좀 덜 방전시킬 배터리는 PWM 두께 50%로 맞춰 놓으면은 2시간 후에는 두 배터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방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배터리 밸런싱하고 요령은 동일하지만 이 PWM 밸런싱이라고 적용된 것이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LTC 6804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그 LT8584라는 그 액티브 셀 밸런싱 전용 I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IC하고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호환이 잘 되게 되는 버전이 그 LTC 6891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ISO 26262라는 규격은 그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미 그 LTC 6804 시절에 IC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이프티 규격, 뭐 EMC 규격, 이런 또는 뭐 ISO 262 규격이라는 게 영문으로 되어 있고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놓쳤던 몇 가지 부분, 특히 ISO 262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개선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IC에 그 서머브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명령 하나만으로 12셀의 전압을 더해서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6804에 있긴 했지만 사실은 에큐러시가 조금 안 좋은 수준의 그 IC였고요. 6811에서는 이 서머브셀 기능을 한 3배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ADC를 사용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ADC의 레퍼런스 전압이 잘못되면은 전체 셀 전압 측정에 완전한 그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IC에는 그 보조 레퍼런스라고 해서 그 레퍼런스 2가 들어있고요. 이 레퍼런스의 또 그 정밀도를 한 2배 정도 향상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이제 C6, C7 메저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12채널짜리 IC에 ADC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ADC 2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 피처인데요. 가운데 셀을 밑에 ADC로 한번 읽고 위에 ADC로 한번 읽게 되면은 이 ADC가 제대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셀을 양쪽 하위 ADC, 상위 ADC가 있는 이런 기능을 좀 추가했고요. 예, 그리고 디지털 필터를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그 광고지에 보이는 어떤 그림인데요. 보통 이 배터리 스택을 12셀씩 저희 6811로 나눠서 연결하고 ISO SPI라는 걸로 연결을 하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6811은 6804를 그대로 그냥 핀투핀 대체하는 이런 제품 컨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아마도 액티브 셀 밸런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액티브 셀 밸런싱을 한 장 정도 넣어놨고요. 액티브 셀 밸런싱의 개념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가 12셀이 있습니다. 근데 9셀은 100A 아워고요. 하나가 뭔가 시간이 지나서 노화가 되고 또는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80A 아워.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이제 배터리 셀이 12셀인데 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그 80A고 나머지는 전부 100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배터리 스택의 수명은 그러니까 용량은 이 밑에 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80A/짜리 배터리 팩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높은 것들을 깎아서 이 밑에 맞추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셀 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 팩도 80A/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액티브 셀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재분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 8584 같은 경우에는 요 100짜리 에너지를 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돌려가지고 탑 스택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80짜리가 95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도 9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팩 수명으로 봤을 때는 얘는 95Ah 짜리 배터리 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별도의 또 저희가 액티브 셀 밸런싱 IC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얘는 파워 변환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스택을 전체적으로 98.2에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액티브 셀 밸런싱 IC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IC가 현재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저희 IC는 대부분 그 오토모티브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ESS, 뭐 준 오토모티브라고 볼 수 있는 골프카트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IC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오토모티브 BMS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직렬로 72셀, 88셀, 96셀, 108셀 이런 어떤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삼성 SDI 웹에 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EV, PHEV, HEV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HEV, PHEV, EV가 저희 기준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288, 96, 108셀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사용하는 배터리가 HEV가 가장 작고요. 이제 순수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큰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아까 ISO SPI라는 거를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초기 오토모티브 BMS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잘 그렸나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이 한 이만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한 PCB에 멀티에 저희 IC가 올라가는 이런 설계가 그 옛날 설계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제 설계가 좀 바뀐 것들이 모듈화 개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차를 이렇게 만들면은 군데군데 빈 공간에다가 배터리 팩을 배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독일에서 사고를 친 폭스바겐이고요. 폭스바겐이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오면서 실제로 IC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보드가 한 장이 있고 거기에 배터리가 연결되는 구조라고 하면은 IC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요. 여기는 굉장히 나름대로 긴 와이어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ISO SPI라는 원리가 6804에서 나왔던 이유가 결국은 차량 디자인이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했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드한 어떤 BMS 디자인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보드에 IC 하나, 뒤에 이제 배터리가 12개가 연결될 거고요. 이것도 잘 보시면 약간 모듈화 구조입니다. 배터리가 있고, 결국은 IC가 여기 하나씩 쭉 있을 거고, 케이블로 연결되고, 이런 구조죠.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그 사실 자동차에서 그 계속 요구하는 거는 세이프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를 만족하는 어떤 지금 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예를 들어 그 BMS IC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BMS IC, BMS라는 거는 100% 안정적인,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폴트가 생기면은 결국은 그 배터리 쪽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동차 회사 쪽에서는 그 리던던트 개념이라는 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있을 때 BMS IC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 또 모니터링을 또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한쪽에 BMS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이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이런 의미고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발췌해 놨는데, 이게 그 BMW i3에서 발견된 저희 회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기준으로 그 680이라는 IC, 모니터링하는 IC하고 그 다음에 그 OV, UV를 판단하는 680 하나, 이게 이제 이렇게 병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BMW가 굉장히 오래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저희 1세대 IC 가지고 이제 양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뭐 어떤 질문이든지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